솔라나 더욱더 가상자산의 중심으로 성큼성큼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자, 이제 솔라나 베이스가 체인링크로 완벽하게 또다시 연결됨으로써 더 많은 솔라나 사용자가 늘어날 것이고 개발자들의 솔라나 앱 이용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며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서 솔라나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솔라나가 이제 코인 세상의 강남역이 되어가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승 모멘텀 차츰차츰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코인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비트코인의 시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황만 좋아진다면 추가적인 상승 그 누구보다 세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솔라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시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서 거시적인 시황에 따라서 지금 많은 부분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황 좀 알아보고 우리 솔라나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자, 그리고 왜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 보시자고 한다면 지금 92K를 다시 한번 지지받아주고 있는데요. 이 92K 같은 경우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고가권 종가선과 거의 동일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채널링의 상단 위쪽에도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를 넘어가려면 추가적인 뉴스 재료를 가지고 대금까지 붙여서 올라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번 주는 이제 마무리가 좀 되어가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어마어마한 이슈들 있잖아요. 자, 그러한 빅 이벤트들을 통해 가지고 세력들이 한번 변동성을 제대로 만들어낼 건데요. 따라서 지난번과 마찬가지인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충분히 조정을 겪어주고 완벽히 바닥을 잡아준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JP 모건 비트코인의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비용의 채굴자와 자, 스트래티지의 매도 압력 영향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스트래티지 매도 압력 영향에 대해서 지금 JP 모건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 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려볼 건데 우선 내용 조금 보시자고 한다면요. 자, JP 모건이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한 거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지금 두 가지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채굴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스트래티지 관련된 동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내 사설 채굴 증가와 이에 따른 채굴 금지 재확인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에너지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전 세계 고비용 채굴자들이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 생산 원가가 지금 9만 달러로 자, 지난달보다 굉장히 낮아졌으면 높은 전력 비용 같은 경우는 원가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채굴자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물량 정리가 나오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은 이보다도 스트래티지의 자산 구조와 비트코인의 매각 회피 능력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독점적 지위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이 많은 물량들을 던지게 된다고 하면 순식간에 투심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물량 자체뿐만이 아니고 JP모건, 블랙록 등 그들의 시장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JP모건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주가 하락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같이 연결되면서 JP모건도 계속해서 밑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JP모건이 지금 막 시장 조작에 어느 정도 참여한 자, 그런 기운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도 자,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렇게 얘기한 직후에 얼마 올라갔습니까? 무려 20% 폭등이 나왔고 지금 그러한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인데 JP모건이 우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팝니다. 자, 그러면서 밑으로 매도 압력을 증가시켜요. 자, 그럼과 동시에 증거금리를 올려버립니다. 50%에서 95%로. 사실상 이제 미수라든가 신용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매수세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니까 훨씬 더 크게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MSCI 지수에 가입 못하도록 뒤에서 압력을 또 넣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35% 이상 쭉쭉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고 어느 정도 폭락을 이어진 때 바로 또 발표를 하는 거죠. 뭐라고 발표하죠? 비트코인 연계 채권을 또 발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가격을 눌려놓고 원하는 가격까지는 물량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끌어올리려는 시장 조작적인 그런 움직임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상당히 일리가 있고 실질적으로 JP모건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도 광물 시장을 조작을 해가지고 걸렸죠. 거기에 있어서도 조작 때문에 5억 달러의 추징금을 낸 이력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이렇게도 말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항상 JP모건 입장은 조금 반대로 보는 편입니다. 말 그대로 항상 어떤 의도가 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죠. 괜한 음모론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해왔던 JP모건의 행동 자체가 그러한 의견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또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고래는 지금 숏을 보고 있다. 그리고 개인은 롱에 집착을 하고 있다. 팽팽한 대결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개인이 완벽한 약자는 아니에요. 물량 자체를 주고 순식간에 거래량을 만들어가지고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건 고래지만 개인도 상당한 물량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개인들도 물량을 모았다 하면은 기관만큼의 순간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고래는 뭐가 있죠? 그죠? 시간이 많죠.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훨씬 더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래와 개인의 싸움은 항상 개인의 패배로 귀결되는 결과가 자주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본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지금은 쪼쪽으로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내용을 보시자고 한다면 롱숏의 비율 자체를 본다고 해도 지금 1.47이에요. 즉 개인 투자한테는 여전히 매수가 우세하고요. 지금 상위 투자자 계정에는 정반대로 흐름이 관찰된다고 하고 있죠. 자, 이렇듯 시그널 자체가 계속해서 번갈아 나올 정도로 시장 자체가 어지러운 상황, 말 그대로 변동성이 가득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어떤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기다리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조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다리면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변동성, 스프레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자, 비중 조절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까딱해서 순식간에 원웨이가 나오게 되면 청산도 나올 수가 있고 순간적인 투심에 내 심리가 얼어붙어서 오히려 물량을 더 사야 되는데 매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같이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톰리는 비트코인 내년 말에 30만 달러까지 돌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의 4년 주기가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슈퍼사이클의 본격적인 진입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 행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비트코인은 내년 초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한 이맘때쯤 되면 한 4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예전에 한 비트코인이 2천만 원, 3천만 원일 때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였어요. 그죠? 거의 20배 가까운 폭등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억 3천만 원, 1억 4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4억이면 사실상 3배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 여기에 지금 특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비트코인 자체는 굉장히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이더리움은 훨씬 더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이 해당 수준까지 같이 오른다면 이더리움도 자연스럽게 무려 2만 달러를 넘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0달러, 4,000달러인데 4배, 5배 이상 폭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금융생태계에서 이더리움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동의하면서 사실상 지난 사이클에 이더리움을 충분히 매수하면서 저도 수익을 봤던 부분 중에 하나 이런 부분입니다. 우선 톰리의 근거를 한번 보실게요. 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전망의 근거로 비트코인의 기존 가격 사이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주 안으로 비트코인의 4년 주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채굴 보상 반감기에 따라서 일정 주기로 움직였다. 왜냐하면 그 규모 자체가 꽤나 컸기 때문에 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막대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시장 참여자 구성과 매크로 환경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전통적인 그런 매크로적인 요인들, 내부 요인뿐만이 아니고 전통 금융시장과의 연동 속에서 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토록 지금 기업가들 입장 그리고 큰손들, 고래들은 전통적인 금융시장 쪽에서 계속해서 코인시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들이 밑에서 매집해가지고 펌핑시켜서 위쪽에서 팔아먹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싹 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톰리 회장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최근에 다양한 자산 가격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는 구리 가격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 자체는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
거시경제 흐름과 더욱더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죠. 자, 구리뿐만이 아니고 금 가격과도 많이 연동이 되고 있고요. 자, 그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디커플링 되는 부분도 많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같이 커플링 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흐름 자체가 상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의 찬스로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실시간 뉴스들 제가 계속해서 또 텔방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분석 또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그리고 많은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노이즈 되는 뉴스 말고 정말 필요한 뉴스들만 제가 따로 정리해가지고 분석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받아서 들어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매매 참고하신다면 단기적 대응에도 굉장히 많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그리고 댓글란에다가 제가 링크 달아놨습니다. 링크 누르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 나오는데요. 바로 저희 코이포스와 함께하는 부자 프로젝트 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나오는 순간적인 변동성에 따른 그런 타점 나왔을 때 바로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특히 실시간 라이브 소통방 텔방에서 뉴스 등을 계속해서 공유 드리고 있어요. 이 뉴스가 정말 중요한 거 지금 알고 계시죠? 자, 지금 같은 경우 전체적인 시황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는 큰 이슈 하나가 순간적으로 영향을 미칠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 라이브 소통방 특히 꼭 들어오셔가지고 내용 잘 참고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번호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출까지 누르셔서 보내주시면 링크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 차트 분석도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다시 월봉 차트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시자고 한다면 이렇게 큰 틀에 좀 보셔야 되는데 자, 기존에 바닥권부터 쭉쭉 올라왔죠. 쭉쭉 올라오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상방 추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모르시면 안 돼요. 지금 상승 중입니다. 상승 중. 지금 92K예요, 여러분들. 지금 50K, 60K가 아니고 무려 92K이기 때문에 지금 고가권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변동폭 자체가 지금 20, 30%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셔서 그렇지 여전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확실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달에 여기서 음봉으로 마감할지 아니면 양봉으로 마감할지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양봉으로 마감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물량대를 소화해주는 자 그런 흐름이 조금 더 강력해 보이고요.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셔도 저점 자체를 계속해서 올라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쭉쭉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100K 그리고 110K까지 지금 많은 저항대가 있고요.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진다 하더라도 든든한 추세선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더욱더 좋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상방 추세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금 가격과 커플링 되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금 가격이 계속해서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어떤 때는 금 가격보다 비트코인이 더 위쪽에 있고 어떤 때는 금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또 떨어지죠. 이렇게 계속해서 위아래로 커플링 되고 디커플링 되는 부분이 자주 보여지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때요? 결국은 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어쨌든 인플레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조금만 어지러워지면 어떤 말이 나오죠? 거품론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많은 자산 시장들이 지금 거품이 많이 깨어 있습니다. 기존에 풀린 돈도 많은데 더 많이 풀린 돈 그리고 이 더 많이 풀린 돈을 가지고 또 레버리지를 하다 보니까 위아래 변동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량들을 쉽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자체가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용 자체에 대해서 안 좋아지게 되면 실제 경제에 많은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다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옛날처럼 대공황이 오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최대한 저점 잡아가지고 고점까지 날아가는 그런 광기의 시장을 전부 다 발라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솔라나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솔라나 주봉 차트 보셔도 지금 완벽한 저점대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이러한 부근대 거래 대금이 줄면서 추세 전환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조금 공포를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너무나 좋은 맥점이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현재 XRP 솔라나 현물 ETF 쪽으로 꾸준하게 지금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지금 자리는 누가 봐도 강력하게 세력이 지금 매집하고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조만간 다음 주에 어마어마한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흔들어 줄 겁니다. 흔들어 줄 때 최대한 매집하면서 내 평단가를 낮출 준비만 하신다면 내려올 때도 순식간에 내려오지만 그리고 올라갈 때도 또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자, 순식간에 50% 수익은 너끈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솔라나다라는 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기사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자면요. 솔라나와 베이스가 이제 체인링크로 연결하게 되는데 왜 이 부분이 알트코인 유동성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솔라나랑 베이스라는 블록체인이 서로 연결이 됐어요. 마치 아이폰하고 갤럭시가 서로 충전할 수 있는 것처럼, 자, 공유될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블록체인이 연결된 거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걸 가능하게 해준 기술 자체가 체인링크의 CCIP라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항상 좀 경쟁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솔라나가 더 좋느니, 리플이 더 좋느니, 막 그렇게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코인들도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경쟁적으로 나아가는 같은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계속해서 이런 프로젝트의 운영적인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지켜보시라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체인 같은 경우는 연결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계열 블록체인들은 서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연결이가 쉬운데 솔라나 같은 경우 구조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좀 연결이 좀 쉽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체인링크가 연결함으로써 다리를 놓아준 거죠. 자, 이제는 솔라나에 있는 돈을 베이스로 보낼 수도 있고요. 솔라나에서 만든 코인을 또 베이스에 쓸 수도 있고, 자, 두 개의 체인에 있는 앱들이 서로 손잡고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섬에 살던 솔라나에 다리가 놓인 것과 같은, 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유동성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무려 600만 정도의 지갑이 움직일 정도로 활발했었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큰 생태계입니다. 반대로 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지갑은 좀 줄었거든요. 지갑은 조금 줄었는데 한 달에 무려 4억 건이 넘습니다. 4억 건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쓰인다라는 거고, 두 체인이 확실하게 연결된 만큼 이제 솔라나 유저가 베이스 유저가 솔라나 코인 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더욱더 전체 시장은 활발해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 막 흔들리고 있지만 이러한 체인링크의 CCIP를 통해서 두 블록체인 간의 연결이 가능해졌다는 건 앞으로 멀티체인 형태계 확장의 전환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뉴스인데 지금 참 좀 아쉽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조금 과소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 앞으로 더욱더 지켜보시면서 멀티체인 확장의 완벽한 중심지, 게임 체인저로서 앞으로 더욱더 지켜보셔라. 충분히 내 평가가 낮추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대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솔라나 일봉 차트 보신다 하더라도요. 지금 완벽하게 바닥을 계속해서 비벼주는 거 보이시죠? 보통 추세 전환하기 직전에 이렇게 비비면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자리 지금 20만 원 라운드 피겨 가격과 마찬가지로 비벼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추가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순식간에 또 말아 올릴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꼭 참고해 보시면서 전부 다 발라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토탈3 차트 잠깐 보실게요. 토탈3 차트 같은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의 시가총액을 합한, 자, 그런 차트인데, 자, 기본적으로 바닥을 또 잡아주고 있죠. 거의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지난번에 만들어줬던 요 상승 추세를 살짝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 위쪽 상단은 어디까지나 좋은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살짝 밑으로 쭉 빠져주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 횡보해줄 때 다시 한번 쭉쭉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까지도 유동성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시겠습니다. 도미넌스 보셔도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이번에 비트 쪽으로 쏠려 들어갔다가 지금 눌려주면서 다시 한 반등 나오고 바닥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죠. 자, 즉 변곡점 맥점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곧 어마어마한 변동성, 위쪽과 아래쪽 둘 다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일정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이러한 변동성을 지금 즐기셔야 되고,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지금 위쪽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빼고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많은 온체인 데이터, 기술적 지표에서도 숏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 쪽으로 지금 물량 최대한 잡으시면서 다음 주에 있을 금리나 변동성 무조건 챙겨 드셔야 되고, 맥점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시장 자체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하락적으로 계속해서 유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순간적인 반등, 우리가 이런 구간들 10에서 15%씩 너끈히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오고 있는데요. 실제 떨어진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확실한 타이밍 때, 추가적인 반등이 확실할 때 매수를 하면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는 거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리플 같은 경우 10월 11일 날 대청산에 날 때 제가 바로 문자 발송 드렸는데요. 583건 모두 낸 거 보이시죠? 아침 6시 17분에 제가 바로 문자 발송을 드렸고 3,100원부터 매수해 보셔라. 그리고 3,500원부터 분할 매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583분 모두 보내주신 만큼 전부 다 전송이 완료됐는데요. 한번 보시자면요. 실제 10월 11일 대청산에 날 때입니다. 대청산에 날 때 정말 딱 찍고 바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리플이 3,000원대 굉장히 좋은 가격대 지지라인 잡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세 자체 꺾인 상태에서 하방 추세 어설프게 샀다가는 오히려 손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타이밍에 순간적인 투매 나왔을 때 바로 문자 발송 드렸는데, 이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문자 발송 드려가지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무려 30%의 수익을 단 하루 만에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타점이 나오자마자 여러분께 바로 문자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따라서 더 투매가 나온다면 그 타이밍 잡자마자 나오자마자 여러분께 바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런 타이밍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처럼 24시간 내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께 바로 발송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께 바로 문자 발송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저 코인포스와 함께 원하시는 투자 전략과 프로젝트 선택하니 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나오자마자 바로 알려드리는 타점 알림 서비스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꼭 눌러가지고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고, 자, 그게 아니고 난 실시간 대응을 좀 같이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텔방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 그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으니 라이브 소통방 직접 입장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는 문자를 조금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위에, 그리고 나는 라이브 소통방에 직접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난 단기 급등 코인과 조금 숨어있는 코인들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밑에 체크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12월 많은 기회가 있는 만큼 정말 큰 수익 안겨드릴 그럴 시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전부 다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플 4시간 차트 한번 보실게요. 4시간 차트 보셔도 지금 바닥권을 계속해서 맞아주고 다시 한번 위에 중단 라인 맞고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나온다고 하면 2,800원, 700원까지도 우리가 열어는 둬야 돼요. 열어는 둬야 되고, 만약에 이 구간대를 지금 잘만 지지받아 준다고 하면 지금 이 구간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점 올라가면서 고점 자체가 낮아지는 삼각수렴 끝에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페드워치 금리 인하 가능성 이제 87%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반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하게 된다면 당연히 잠깐적인 반등은 있겠지만 지금 고래들이 계속해서 숏 물량 늘린 거 보이시죠? 자, 그러한 만큼 오히려 재료 소멸이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밑으로 내려 박으면서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고래들의 포지션들 주소들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어떤 식의 물량을 담는지 제가 계속해서 또 말씀드릴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12월 10일 날에도 자, ADP 고용 보고서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구인 이직 보고서 있고, FOMC 금리 발표,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부터 PPI 발표까지. 그럼 CPI 발표는 없는 거? 그럼 CPI 발표는 도대체 언제라고 한다면 이건 또 다음 주예요. 다다음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다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즉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막 움직이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이런 큰 변동성을 만들고 고래들이 논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항상 기다림 매매를 하시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ADP 고용 보고서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럼 ADP 고용 보고서가 왜 중요하냐? 민간 기업 고용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흐름이라든가, 고용 시장 강도라든가, 임금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ADP 고용 보고서가 예를 들어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온다고 하면 금리 인하에 조금 안 좋은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고용 보고서 약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죠? 경기가 확실히 둔화됐구나. 임금 압력이 약화됐구나. 이제 금리 인하 진짜 한 번 더 해야겠구나. 자, 이렇게 나오면서 비두기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럼 자산시장 다시 한번 변동이 있을 예정이고, 사실상 거의 결정 내고 들어갈 것 같아요. 시간대 자체가 거의 짧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자체도 우리가 계속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발표 또한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얼어붙었어요. 그죠? 지금 밖에 눈도 내리는데 많은 분들 심리도 조금 얼어붙은 만큼 조금 풀이 죽어 계신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풀이 죽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기회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좋은 내용들, 더 좋은 타점들 우리가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회사 다니시면서 이런 부분을 찾기 전부 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소통방 꼭 들어오시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영상 뒤에 더 좋은 내용 담아놨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12월 10일 날 ADP 고용보고서 발표도 있고요. 12월 11일 자, 바로 구인 이직 보고도 있고 정말 중요한 대망의 FOMC 금리 발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굵직굵직하죠. 자, 그리고 발표 이후부터 파월의 말도 들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바로 이제 금리가 만약에 동결된다면 과연 1월 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반대로
금리가 인하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또다시 1월 달에 다시 또 인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현재 고용 지표와 연준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발언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PPI 지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CPI 발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번 12월 달 초부터 말씀드린 게 역대급 변동성 장이 시작될 테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승과 하락을 배팅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걸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물량을 모으는 세력의 의지가 확실히 보이는 만큼 우리는 정말 좋은 기다리는 매매를 하셔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맥점에 왔을 때만 우리가 매매를 하셔도 충분하다. 매번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트레이더적인 부분은 충분히 기다리는 매매를 잘 하셔야 되고, 자, 아직까지도 위쪽까지 상방 굉장히 높이 갈 곳 많은 만큼 내가 투자자분들 조금 물렸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제 텔방에서 이런 부분도 더욱더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전부 다 대응해 보시면서 이런 자료들, 실시간 내용들 전부 다 받아보시면서 멘탈도 잘 잡으시고 좋은 정보들 다 챙겨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까지 더 좋은 내용도 담아놨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최근 네이버가 업비트와의 합병을 발표하면서 비상장 두나무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시각 자체가 지배적인데요. 자, 이렇듯 스테이블 코인, 특히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말은 대한민국 금융계 내에서 앞으로 큰 먹거리가 될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리플 수석 부사장도 바로 얘기를 하고 있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실용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무역 중심의 경제, 한국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최근 여와 야의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장동혁 대표조차도, 말 그대로 야당의 대표조차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여야가 모두 합치된 의견을 보여주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64,100원까지 순식간에 5배가 넘는 폭등 보여줬고, 다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8,360원까지 5배가 넘는 폭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인 쪽에서도 미버스가 586% 상승, 그리고 카이아 같은 경우도 100% 넘는 상승, 그리고 페이코인도 1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도 대세적인 대세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었죠. 특히 카이아 같은 경우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합작 작품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시아를 연결하겠다는 포부까지 가져가면서 미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카이아를 쳐다보기엔 이미 시세를 어느 정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서서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바로 이 코인을 무조건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실제 지난번 때 반응을 주긴 줬으나 아직 물량 매집이 덜 됐기 때문에 실제 카카오보다 네이버 측에서 조금 더 깊이 관여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이번에 업비트 인수하는 데 있어서 분명 연관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스테이블코인 이슈와 함께 약간의 반등을 주긴 했으나 물량이 아직 완벽히 잡지 않은 상태로서 한번 제대로 물량 모아주고 지금 마지막으로 폭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모아온 물량들을 미친 듯이 펌핑 시킬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업비트에는 BTC 테더로는 상장된 만큼 원화 상장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발 상승 나올 테니까 밑에 보이시는 기밀이라고 체크해서 미리미리 선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여러 이슈마다 펌핑 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장세가 하락일 때 오히려 숨죽이고 있다가 순식간에 올라갈 때는 말도 안 되는 폭발 상승 50에서 100% 너끈히 올라갈 테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모두 챙겨가시면서 대박 수익 거두시고 대신에 수익 나시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